자,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학부모 권리 회복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죠? 정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소유인가요? 네,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부의 소유는 더더구나 아니죠. 근데 정부의 소유처럼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거기가 전체주의.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 북한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일찌감치 커서는 교육이 잘 안 되니까 타가소에다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김정은이야. 너희들의 참아버지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야.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어버이 수령 김정은, 김일성 뭐 그러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의 소유도 아니에요. 우리가 맡아서 잠시 자랄 때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봐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도록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가 어렵도록 지금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모가요 자녀한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면 강요죄에 해당해요. 아니 나는 남자라고 생각드는데 자꾸 엄마가 나보고 여자라고 그래요. 자꾸 여자라고 강요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아버지가 너는 남자야. 아버지가 나를 자꾸 남자라고 강요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미성년자, 그냥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생 그렇게 말하면 되죠. 미성년자 이렇게 조금 거리가 더 있어 보이니까 중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나는 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넌 남자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런 교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되기 위해서 뭐 남성 호르몬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약을 대주는 거예요. 누구의 돈으로? 선생님 돈으로? 학생 돈으로? 아니고 주정부의 세금으로 이제 약을 사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부모에게 알리면 안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 너도 곤란해지고 나도 곤란해지고 이건 안 돼. 부모에게 알리지 마.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뒤늦게 이걸 알았어요. 얘가 목소리가 갑자기 남자 목소리 같네. 아 얘는 여자 목소리 같네.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야? 가방도 뒤져보고. 누구 허락받고 이런 거야? 이거 안 돼. 너는 원래 남자잖아. 너는 원래 여자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면 이게 또 죄가 돼가지고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요. 즉 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키우는 거예요. 사실이냐고요?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런 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자녀를 집에 보내지 않고 어떤 특정 집단이 모여있는 그 보호시설에다가 그 자녀를 보낸대. 그리고 연락도 안 해준대요. 안 해주죠. 뭐 해주면 더 찾아와서 뭐 왜 잡아갔느냐 복잡해지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잘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뭐 저 멀리 얘기지. 뭐 그런 소문이 그렇겠지. 사실로 지금 드러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조차 이걸 얘기하고 여기 이분들은 한국분 아니에요? 한국분 이런 거 데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칼럼 어저께 이제 이 에린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칼럼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이 변호사 이름이에요. 에린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가 뭐죠? 금요일 변호사님이 당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정치적 색깔을 왜 드러내느냐, 뭐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하느냐 이럴 것 같아서 당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지 그걸 당을 떠나가지고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이든지 간에 부모죠, 그죠? 자녀가 있으면 다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로서 정치를 떠나서 이분도 모당의 아주 열렬한 모당의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의 강령을 따라 성소수자법의 강력한 옹호자.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해야 된다. 그 법이 맞다. 자녀의 그런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고 부모는 스스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이상한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수술했어요. 충격을 받아. 자기 딸이 그런 줄은 몰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강하게 얘기를 못했대요. 그 얘기하면 자기 딸 뺏기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분이 변호사니까. 그래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딸이요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찾아서요 직장도 관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딸을 찾고.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을 바꾼 아이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기가 실수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왜 나를 잘못 낳은 거지? 그리고 왜 나를 자꾸 한쪽 성으로 강요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고요,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을 나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어머니 이 간증은 뭐냐 하면은, 이 마티네즈라고 하는 분의 간증은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상담하는 사람이 너 왜 우울해? 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남자로 수술 한번 해봐. 수술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를 알고요 얘기했는데 이 딸이 뺏겼어요. 딸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간청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딸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것도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져야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나 접견 안 시켜줘요. 해달라고. 그럼 당신 뭐 강조 안 할 거지? 이런 얘기 안 할 거지? 이런 행동 안 할 거지? 곱게 와서 얼굴만 보고 좋게 격려만 하고 가야 돼요? 뭐 그런 거 서명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 서명하고 가서 딸에게 정말 눈물로 매주 찾아가서 엄마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딸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딸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딸이 생명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어떻게 포기했는지는 이 설교 시간에 또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피눈물을. 자, 이 법이, 이런 법을 지금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부모한테 동의는 받고 해야지. 어떻게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부모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들을 빼앗아서 수용시설에 넣고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이게 전체주의가 아니냐. 그것이 잘못된 거 고쳐라. 그래서 지금 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55만 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한 55만 표 만들어 놓으면 또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래 쭉쭉 다 뽑아낸대요. 그래서 70만 표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어요. 여기 tvnext.org 여기 들어가면 설명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야,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성경의 가치관에 세워진 이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여기까지 갔구나. 그 아이들을 빼다가 자기네들 스타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어제 에린 프라이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해나간다. 이것이 이제 그 프라이데이 변호사, 에린 프라이데이 그 변호사, 금요일 변호사, 그분의 주장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까 이번에 힘을 다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너무 자유롭구나, 너무 풍요롭구나, 이렇게 사는 동안에요, 이 교육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부모 권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건 뭐 당을 떠나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통제가 민주사회에서도 지금 버젓이 두 눈 뜨고 지금 일어나는데 어쩌면 두뇌 통제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뇌 안에 컴퓨터 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거부가 된 이 사람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리고요. 우선은 이제 돼지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돼지의 뇌에다가
칩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 그래서 돼지가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가 꿀꿀꿀한데 저 배가 고프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읽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 뇌의 그 신호를 읽어가지고 뭘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단계 뭘까요? 돼지를 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칩을 심을까요? 돈 들여서? 아니죠. 사람한테 심는 거예요. 왜? 첫째 목적은 팔다리를 못 쓰는 분들에게 팔다리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컴퓨터 검색이 되고 생각만으로도 컴퓨터 조작이 되고 스마트폰 조작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겠죠.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엄청난 돈. 그래서 사람 뇌에다가 이식하는 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텔레파시. 텔레파시가 뭡니까? 텔레파시는 말하지 않고 손짓 발짓 하지 않고 표정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상대방에 전달되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내게 전달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칩은 뇌에서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로 전달하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명령어들을 내 뇌로 전달하고 그게 바로 텔레파시인 거예요. 지금 이 텔레파시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컴퓨터가 텔레파시로 서로 통하는 거 이런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칩을 사람에게 이식했는데 성공했대요. 칩의 크기는 쿼터 동전 크기 25센트 동전 크기.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00원짜리 크기쯤 되나요? 500원보다는 작고요. 한 100원짜리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에게 이식을 했는데 돼지가 벌써 배고프기 전에 이 신호를 아는 거예요. 꿀꿀꿀 그럼 배고프구나. 그래서 먹을 거 탁 주고 돼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심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동전만하게 생긴 거를 사람의 뇌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래가지고 두개골을 뚫어가지고 딱 동그랗게 하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뭘로 아주 특수하게 제작된 그 재봉틀로 다다다다 머리에 그 아주 가느다란 아주 전선이 있을까 전선을 머리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여기 이제 파악이 된대요. 지금 완벽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된대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여기 의족 이러죠. 로봇 팔 이런 걸로 뭐 이런 거 집어라 이런 거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하잖아요. 루게릭 병에 걸리면 생각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여 이걸 들어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FDA 신청했는데 FDA에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반려하다가 결국은 승인해줘가지고 사람 뇌에 이식하는데 성공했대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모르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보그 기술을 지금 인텔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루게릭 병 환자 몸을 못 쓰잖아요. 미국 육군에서는 뇌파를 이용한 정보 전달 기술 이게 바로 텔레파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또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사이보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루게릭 병에 걸렸으니까 사이보그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게 시작은 이제 사지마비 환자, 루게릭 환자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볼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또 청각장애인에게 듣게도 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도 치유하고 난 오늘 너무 우울해 그러면 도파민을 쫙 분비하게 해가지고 와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한대요. 앞으로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학생들 너무너무 좋네요.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시험도 안 쳐도 되고 왜? 텔레파시로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내 머리로 쫙 전달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언제든지 놀 수 있고 언제든지 컴퓨터하고만 연락해서 이거 어떤 문제야? 이렇게 검색하면 착착 답을 준다는 거죠. 나 지금 어떤 상태야? 탁 전달하면 컴퓨터가 나를 평안하게 해줘. 내가 지금 뭐가 불안해. 내가 몰라. 이러면 컴퓨터가 여기 이런. 그래 그 챗 GPT 그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질문하면 착 답을 해줘. 이런 시대가 이제 됐는데 이 시대가 이제 텔레파시로 연결되는 시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두뇌는 누구의 거냐 이거예요. 제어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자,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유의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너 생각하는 거 좀 잘못된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뇌 제어권을 누가 갖냐 이거예요. 또 해킹. 요즘 얼마나 해킹이 심해요. 뇌를 해킹해가지고 여기에 나쁜 생각을 막 넣고 막 갑자기 누구를 증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해쳐야 된다고 막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이런 해킹하는 세력들이 그걸 딱 장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발전하면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 동전 크기의 뉴럴링크 그 텔레파시 칩을 여기에 뇌에 심는데 성공했습니다. 발표하고 나니까 8시간 만에 중국에서 딱 발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그런 거 했다고 우리는 벌써 더 전에 더 발달한 기술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심어요. 이 재봉틀로 특수한 재봉틀이죠. 재봉틀로 머리에다가 막 심어요. 심다가 보면 여기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여기 무슨 곰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 약도 써야 되고 복잡한데 우리는 뚫지 않아. 머리 위에 그냥 붙여. 그거 개발했다니까? 중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니까? 그래서 14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척추를 다친 사람이 사지를 못 움직이는데 우리 거를 머리에 붙이고 나서 이 사람 여기 물병 잡잖아요. 그죠? 물병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물병을 잡는다. 물병 잡는데 우리는 성공했어. 우리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 머리를 안 뚫어. 요 위에 붙여. 그러니까 질병이 없어. 부작용이 안 생겨. 그리고 일론 머스크 거는요. 매일 밤마다 충전을 해야 된대요. 요 속에 기계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요 기계 충전기 옆에 베개 옆에다 충전기를 놔두고 자야 되겠죠. 그럼 놔두면 밤새도록 이게 충전이 되고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그 충전된 것 같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전되면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근데 이 중국 거는요. 아니 뇌에 심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테나로 그냥 자동 충전이 돼. 일상생활하면서도 충전이 돼. 우리 게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뛰어나. 여기 그러죠. 무선 전력으로 원격 충전이 된다고. 자동 충전이 된다. 우리 게 더 나. 중국이요.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통제하려고. 전체주의를 하려고. 실제로 스마트 사상정치라는 걸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빨간 글씨가 스마트 사상정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 이 스마트 사상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AI로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요. 지금 수업을 하는데 공산당 수업을 해요. 공산당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표정을 다 그리고 뇌파를 또 읽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루하고 따분해. 이 사람은 공산당에 자질이 없어. 별로 충성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사람은 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이 흐릿해. 딴 생각하는구나. 너는 앉아만 있었지. 얘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태도가 감점. 태도의 감점. 또 너는 눈만 뜨고 있는데 보니까 너 졸고 있네. 너 좋으니까 너도 감점. 너 불합격. 이렇게 해서 사상정치 이런 교육을 하는 데에 이거를 활용하면 아주 충실한 100% 확실한 사상적으로 너무나 충성스러운 공산당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자랑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KBS에서 이거 보도한 겁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 학습이라는 앱이에요. 이게 매일 들어와서 시진핑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시진핑이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많이 생산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죠.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가지고 지도하잖아요. 공장에. 지금 잉어를 기르는데 그렇게 길러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 떠났는데 그렇게 했더니 잉어가 다 죽어버렸죠. 전문가가 하게 놔둬야지. 그냥 금일봉 선사하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내가 뭐 잉어를 어떻게 합니까? 잉어 전문가들이 잉어 키우세요. 이렇게 하고 떠나야죠. 근데 잉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했더니 다 죽어버려. 이게 지도잖아요. 지도. 공산당 지도. 전체주의. 개인의 역량과 생각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위에 지도자가 이게 맞아 그러면 아닌데요? 그럼 너는 감옥, 너는 총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학습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매일 읽어서 나를 세뇌시키는 게 이게 이제 이 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앱인데 여기 뭐냐면은 목표가 공산당의 감사함을 느끼도록 당의 말을 경청하도록 그리고 당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뜻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점잖하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게 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도록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앱으로 매일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 오늘 시진핑 이런 말씀 하셨네. 가정에서도 시진핑 오늘 이런 말씀 하셔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사시오. 우리 가족은 다 시진핑의 지도를 받아서 어버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덕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고마워하시오. 이렇게 교육하는 걸 이분들이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요. 이렇게 CCTV 이런 걸 쫙 설치해 놓고 얘가 장난치는지 제대로 공부하는지 뭘 다 감시. 수업 태도 감시. 또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건성건성 하는지 이런 거 다 감시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데 얼굴 표정이 보니까 불만이 꽉 찼어. 얘는 곧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에 있다. 제가 오늘 공장에 걸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사람은 모르겠는데 AI가 탁 측정을 하기를 쟤는 지금 공장을 관두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제가 며칠 있으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후임자를 준비해 두세요. 공장 관리잖아. 이게 너무너무 편리하지. 그 사람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다른 사람 준비해놨어. 착 연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인에게는 뭐예요? 이 개인에게는 이런 감시, 이런 통제, 이런 통제가 없잖아요. 이게 디지털 전체주의예요. 5억 대가 중국에는요. 5억 대의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이렇게 살피는데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지나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요?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은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읽어내고 있어요. 자, 이런 사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런 사회 지금 중국은 이런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고 이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해서 수출하려고 또 이런 것을 수출하면은 사고 싶은 나라가 많겠죠. 미국도 이거 수입하기 쉽겠죠. 왜? 뉴욕 지하철 같은 데 범죄자만을 딱 설치해 놓으면 얘가 범죄자다. 그럼 경찰에 미리 가서 딱 대기할 수 있겠죠. 얘가 무슨 범죄를 하려고 그래. 인공지능으로 딱 표정을 보니까 얘가 지금 범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경찰이 거기 딱 가 있다가 범죄를 하는 순간에 딱 서갑을 채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식률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10년 후에 만났는데도 10년 전에 거기서 우리 만났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벌써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그때 그분이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 기억하세요? 막 그래서 반가워요. 인공지능이요. 착 보고 너 누구잖아. 표정 보고 너 범죄자잖아. 표정 보고 너는 공산당에 감사하고 있잖아. 근데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도 수집을 합니다. 왜?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혈압도 재고 뭐 맥박도 재고 자동 재가지고 우리 걸음걸음까지.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이 빅데이터는 이런 걸 모아놓는 게 빅데이터예요. 하여튼 모든 것을 죄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딱 모아놓으니까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오늘 다르네. 뭐가 있었어? 이게 뭔지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옛날에는 충성했는데 지금은 충성심이 떨어졌어. 반역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알아내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 이게 디지털 전체주의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3,000명이 모여갖고 은행에 무슨 뭐가 잘못돼가지고 은행에 내 돈 물어내놔라.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내 돈 물어내놔라 막 데모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AI로 쫙
뭐 이거 누구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강 코드 있잖아요. 건강 코드를 전부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건강 코드가 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신 전염병 옮겨.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왔어? 당신 집에 있어야 되잖아. 요거는 한 달 동안 집에서 치료받게 돼 있는데 당신 돌아다녀? 경찰이 가가지고 다 잡아버려. 다 흩어버려. 이게 건강 코드만 조작하면 그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게 KBS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어디 지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짐승의 표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표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막 주장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여기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짐승의 표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진짜 짐승의 표는 뭐냐면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 그거 뭐 아직 실행도 안 됐는데 그 실행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꾹 눌러요. 피부에다가. 그러면 위에 이 겉 있잖아요. 이 표면 거죽은 떨어져 나가고 이 침 같은 게 피부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침도 뭐 딱딱한 게 아니고 아주 부들부들한 침이죠. 그러니까 피부에 박혀 있어도 아무 안 좋은 느낌이 불쾌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여기 맨 오른쪽 그림 보면 뭐 이렇게 뭐가 박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코드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번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건강 칩, 디지털 아이디 뭐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 딱 누르면 위에 딱 떨어져도 그냥 위에 또 붙어 있어도 표도 안 나고 투명하고 그러면 표도 안 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주사 이것이 표라고 얘기한 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킹 제임스가 여기를요 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A mark in their right hand, a mark in their forehead 이렇게 해놨거든요. 원래 원어에는 보면요. 원래 원어에는 에피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우리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에피를 썼으니까 위에 오른손 위에 표면 위에 이마 위에 이마 표면 위에 표를 받고 이 표는 다른 게 아니고 새긴다는 뜻이에요. 새기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꼽아서 타투처럼 이 퀀텀 타투라고 하죠. 양자점 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타투처럼 이렇게 쭉 누르면은 여기 그냥 새겨졌는데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고 뭐 아무런 이물감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나가면 스캐너가 쓱쓱 누가 지나간지 알고요. 물건 살 때도 그때는 이미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크레딧 카드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물건 들고 그냥 나가요. 그러나 누가 무슨 물건 들고 가. 그 사람의 디지털 통장에서 돈 쓱쓱쓱 빼가고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에피예요. 근데 이제 NIV에서도 이 에피를 on으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가 in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 자꾸 심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 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요 유튜브에서 이거 걸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특히 백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심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안에다 넣는다는 거잖아요. 원어에는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한다는 위에. 그러니까 에피를 썼어요. on.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들의 오른손 위에나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그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네요. 쫙 들어갔는데 백화점이 들어갔는데 그냥 차단기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 들어갑시다. 나 신분증 뭐 여기는 신분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디지털 아이디 내놓으세요. 디지털 아이디 해보세요.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시네. 디지털 아이디 있습니다. 당신은 신용불량자야.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가요 666이라. 이렇게 666이 아니고요 666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아이디하고 CBDC가 합쳐지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지금 미국이 그거를 가려고 그러다. 중국은 지금 다 해놓고 준비만 하고 기다려요. 미국이 하면 바로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그 후보가 내가 되면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4년 연기될 수는 있겠죠.
또 그것도 몰라요. 그 대통령 되고 나면은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이거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반대해도 가고 반대 안 해도 가고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디지털 전체주의가 되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꼭 미래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잡아서 죽였잖아요. 직장에서 쫓아냈잖아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잡아 가뒀잖아요. 고문했잖아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해를 끼친 거 없는데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전부 자기를 우상화했잖아요. 그죠? 네. 자기를 비난하면 아오지탄강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면 죽였어요. 스탈린도 모택동. 이게 전체주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들이 전부 666의 예표다.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져라. 통찰력을 가져라. 그러면 이 오른손 위에 이 이마에 이게 붙이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여기 이런 걸 붙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손목에다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를 삼아라. 하나님을 늘 기억해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너희들은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팔에다 뭘 감고 이마에 뭘 붙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나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나요? 요것도, 요 질문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신데 그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또 그걸 받으면 전부 지옥 아니야.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유튜브에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그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걸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왜 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런 걸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나는 사탄의 종이다. 나는 사탄교를 섬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탄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소유냐? 누구를 섬기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 될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 것인가? 칩 박아가지고 컴퓨터하고 텔레파시로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의 지시사항을 받고 그 지시사항대로 살 것인가? 거기서 온갖 좋은 정보를 내가 내 생각만으로 검색하고 찾아내고 그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내 의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거는요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사탄의 종이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바레checha Adonai ve'yish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nika Yisa Adonai panav elecha ve'yaseh lecha shalom ve'yaseh lecha shalom